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대여금의 형태로 부담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대여금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까 22번 은행이자 8번이라고 했는데 그 세금 중에는 16만 4천 원짜리 종부세도 있습니다. 후보자로부터 16만 4천 원을 빌려서 어머니가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가 납부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그랬고 부동산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후보자가 하셨고 SBS에서 실소유자가 후보자 아니냐라는 의심을 보도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그 명의는 뭐 어머니 거니까 그 파크리오 아파트를 2011년에 5억 4천에 첫 임대를 내서 5억 4천 보증금을 받습니다. 현재 그 전세금은 무려 10억 8천이 됩니다. 후보자의 그 답변 중에 돈이 없어 후보자가 어머니께 빌려주었다라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후보자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이 파크리오가 어머니 것이 맞다면 어머니는 지금 30억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공시지가만 20억이며 2011년 기준으로 5억 4천의 임대보증금을 받으신 분이고 현재 기준으로 10억 8천의 전세금을 받으신 분.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후보자가 어머니께 적어도 5억 원의 대출을 해줍니다. 대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있지가 않아요. 어머니로서는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저 후보자가 이렇게 세금까지 10몇만 원 단위까지 그렇게 빌려줘서 어머니 명의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후보자 아파트가 사실은 아파트 어머니 소유의 파크리오 아파트 말고도 후보자 소유의 우성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 우성 아파트 전세금이 최초가 1억 7천, 그 다음에 2억 3천, 그 다음에 2억 6천, 2013년 기준으로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즉 자력이 이 전세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력이 많지 않다. 근데 후보자는 07년에 가람 아파트 2억 4천, 09년에 일원동 센터마을 아파트 4억 이렇게 입주를 합니다. 우성 아파트 전세금이 한 3천 증가했지만 센터마을 아파트로 이사하려면 임대보증이 부족해요. 자, 어머니 2013년 기준으로 어머니한테 돈을 그렇게 5억씩이나 누적적으로 빌려줬는데 본인도 아파트 전세금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소유하고 있는 전세준 아파트의 전세금은 못 미친단 말입니다. 즉 자력이 없었다. 아마 후보자께서 제가 예정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13년도에 신한은행하고 SC은행으로부터 2억 9천을 대출받은 것을 모친의 대금에 충당했다고 주장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그 신한은행과 SC은행의 그 대출 채무 3억 5천을 2015년에 전부 다 갚아요. 전부 다 갚습니다. 그리고 15년에 종암동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변환합니다. 그럼 후보자께서는 이 종암아파트 보증금으로 그 은행 대출 채무를 갚았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17년 송파 파인 아파트를 보증금이 1억 5천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으며 19년 종암아파트 4억 8천만으로 전세 들어갑니다. 당시 19년도 신한은행 대출이 1억 5천인데 3억이 부족한 돈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어머니 소유의 파크리오 아파트가 어머니 것이 진짜 맞다면 후보자가 그렇게 일일이 십수만 원까지 종부세를 빌려줘서 어머니가 내는 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었다. 만약 거꾸로 어머니 것이 진짜 맞다면 후보자가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뭐 어머니에게 빌려주고 그러나 후보자 자신이 여러 아파트를 전전하면서 전세금이 올라가는 그것을 후보자 자신이 대출받은 은행 대출금으로도 계산이 안 된다. 최종적으로 종암아파트 4억 8천만 원 전세금의 출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후보자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합시다. 후보자의 어머니는 2008년에 이 파크리오 소유권을 보존등기에서 취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5천에서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10억 8천까지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후보자로부터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고 세금까지 납부하면서 그 돈
어머니가 받은 그 전세금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책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소명을 해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 우리 고위법관으로 가고 있는 김형두 판사가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렇게 현란하게 재산 재테크를 해야만 됐는가? 라는 그런 최소한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으로 제 첫 질의를 예,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바로 설명이 나올 테니까 아닌데 한번 설명하시고. 예. 이제, 그 파크리오 아파트로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이제 그 2억 5천을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수협은행에서 하는 이제 대출금, 이제 그게 나중에 SD은행으로 됐죠. 이제 그걸로 이제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전세 세입자는 잘 구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파크리오를 전세 줬을 때 첫 번째 세입자는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세 계약을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송파구에 그때 뭐 헬리오시티가 생겼던가 뭐 이렇게 뭐 입주물이 엄청 많아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몇 달을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결국은 나가는 사람한테 지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면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전세금은 내려갔고 근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이제 그분도 무슨 어머니 돈으로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저당권 설정돼 있는 걸 보고 펄펄 뛰시면서 저당권 있는 집에 못 들어간다. 저거 말소해라.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별 수 없이 제가 그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지고 그 담보를 없애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19년에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이제 종암동 그 이제 그 종암시장 위에 있는 그 산동네 아파트인데 거기 들어갈 때 이제 4억 8천 이 돈 어디서 났냐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때쯤 해서 저 그 우성 아파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우성 아파트 전세금이 거기가 계속 올라가지고 거기가 한 5억 정도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이렇게 충당을 했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파크리오가 처음에 이제 전세금이 5억 4천이었는데 나중에 10억 8천까지 올랐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5억 2천입니다. 거기로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전주에서 사시다가 신장하고 폐 쪽에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삼성병원에 한 6개월 정도 돌아가시는지 알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한참 계시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돼서 저희 어머니가 전주 집으로 내려가겠다. 이제 전북대 병원 가서 치료받겠다. 그러셨어요. 예. 후보님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간다. 삼성병원 옆에서 사셔야 된다. 감기만 걸려도 삼성병원 가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에 있는 집 다 처분하고 올라오는데 그때 전주 임대보증금이 9,500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삼성병원 옆에 있는 전셋집 구했습니다. 그 돈 거기로 갔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제가 마이너스 대출로 보태드렸습니다. 덕분에 지금 살아계시고요.